오늘 자 윤리위원회 있잖아. 아까 그 기사 윤리위원회 아니 그치 봐. 아니 그거 말고 몇 시에 한다. 그렇지. 여기 목사님 요거 좀 한번 읽어줘요. 여당 윤리위원회 오늘 밤 10시에 개최. 네. 윤 탈당 제명을 논의한다. 야 이거 봐. 이게 한동훈이가요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칼춤을 추고 있어요. 광란의 칼춤을. 윤리위원회 오늘 밤 10시 지금 10시에 지금 11시니까 10시 개최했는데 여기 윤리위원회는 몇 명이나 모이나.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 탈당시킨다 제명시킨다 이거는 내란죄다. 아니 한동훈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 자기 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동훈한테 줄서 친한개들 대통령 탈당.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시라고. 진짜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급소를 정확하게 급소를 오늘 딱 쳤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이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령 선포도 이게 과거식 비상계엄령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눈 뜨고 봐라. 언론사 방송사부터 장악을 하고 군대도 전체 오랫동안 다 조직적으로 다 검증하고 조직적으로 해서 전기 끊고 수도 끊고 이것도 전광훈 목사님 얘기했다고 그걸 또 배워서 했다고 또 뉴스에 또 나왔어요. 새벽 2시 3시 해야 된다. 평일날 토요일날 언제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대로 대통령도 그대로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 그걸 아니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합니까? 한번 만나주기를 합니까? 무슨 초대를 합니까? 뭘 합니까? 뭘 그런데 자꾸 우리야 추측적으로 해. 우리는 대통령이 원래 그 중심이니까 이것저것 들을 수도 있고 우리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좋아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 탈당 제명. 아이고 나 이거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결론 안 날 듯이네. 여기 나왔네. 지금 막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제명 출당 논의 윤리위원회 개최. 오늘 결론은 안 날 듯. 야 결론 좀 내라. 어이구 나 참나.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빨리빨리 올라가. 지금쯤이면 지금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8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5만 명이 안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그게 저 방송 보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구만 보니까. 어쨌든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듣지 말아요. 그냥 듣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대통령 담화문을 한번 이제 논평은 너무 길으니까 30분짜리니까 다 논평은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내가 자막을 다 달았는데 일단 조국의 소식부터 한번 듣고 서자고. 기분 좋게 조국의 소식 우선 그거 앞에 거 하나 우선 하고 여러분 이 소식은 내가 여기에 관계없는 소식 같지만 한번 요거는 너무 충격적이라 한번 이거는 읽어드리고 하겠어요. 빨리 해보세요. 475억 복권 당첨된 할아버지 70살이에요. 25일 만에 당첨되고 나서 돌연 사망. 475억. 아이고. 그 다음에 원인은 극도로 너무 행복해서일까? 그냥 행복해서라고 그래. 너무 이게 극도로 행복하니까 이게 또 충격받아가지고 죽노만. 그러니까 극도로 행복해도 문제가 되나봐. 475억 여기나 돈이나 주고 죽든지 해야지.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475억 극도로 행복하다. 야 이거 참 다 읽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이러한 소식 너무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냥 뭐 심장 뭐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막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조국 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조국 아내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이게 정경심에 대한 확정이에요. 이건 정경심도 오늘 같이 했네. 예. 그 다음에 최강욱도 했죠 오늘. 최강이 또 벌금 80만 원 확정. 그러면 다 이거는 거짓말 쳤으니까 조국 아내도 또 징역 1년 깜빵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건강상 뭐 집행을 2년 유예한다. 집행유예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입시 비리 조국이 징역 2년 확정. 지지자들 격분. 자, 일단 우리 오늘 한턱 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조국 때문에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완전히 이게 부정으로 갔는지는 확인을 이제 해야 되지만 조국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국당을 이거 만드는 바람에 세상에 거기에 막 800만 평가 가가지고 이게 완전 이거 우리한테 원수를 보복했는지 이러고 있더라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다음에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형 확정. 그게 인턴 했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라니까.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을 했다 이래가지고 최강욱이가 거짓말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것도 3심까지 야 그런 거 갖고 대법원까지 갔냐 이 최강욱이 치사스럽게. 결국은 이제 벌금형 확정돼 가지고 벌금 내야 돼요. 벌금. 이것도 형 받은 거예요. 형을 받은 거야. 이거는 의원직 상실이 안 되더라고. 80만 원인가 받았더라. 80만 원. 자, 그다음 그러니까 오늘 조국 아들 조국 식구에 대해서 오늘 아주 쪼르르 다 아주 범죄인 가정으로 돼버렸어요. 자, 그다음 이제 입시비리.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5년간 대선 출마 금지. 목사가 대선 출마 상실됐다고 대선 출마도 대통령도 못 나오는데 요거는 5년인가 그럴걸. 예. 의원직도 상실됐으니까 투표권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일 192석에서 할렐루야로 한 명 빠졌어 이제. 그게 얘네들이 이제 191석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표가 여유가 생겼어. 내일 투표 여기 토요일 날 요거 투표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야 그렇다고 참 이게 목사가 앉아가지고 의원직 상실되고 대선도 출마 못하는데 이거 박수 치라고 오기도 그렇고. 아니야 이건 박수 쳐도 돼요. 박수를 쳐도 돼. 대통령을 제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아주 딴 사람보다도 하루도 눈 뜨고 못 본데 이제 뭐 하루도 눈 뜨고 못 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이고, 조국은 특히 사회주의자 산호맹 출신 한국교회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논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정치에서 딱 손쓰고 법으로 딱 나오고 이러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법이 만드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왜 법으로 잘못된 사람들 어저께 오정현 목사 설교하는 것 좀 봐봐. 우리는 나라가 어쩌다 저쩌다 지도자가 어쩌다 저쩌다 대통령이 어쩌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이런 것들 잘못되면 징계를 해야지. 목사는 축복권 저주권 다 동시에 발동하는 겁니다. 의원직 상실된 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응? 목사가 뭐 불쌍히 여기지. 그러면 맨날 그러면 김정은도 불쌍히 여겨라 맨날. 자, 그 다음에 조국이 나왔잖아. 14일 토요일이죠. 표결 못해 대법 선거로부터 의원직 상실. 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아주 숨이 턱턱 막혔는데 조국이가 오늘 저기 의원직 상실되는 바람에 깜빵 가는 바람에 한 표가 우리가 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라고 할 건 없지만은 한 표를 우리가 벌었다니까. 자, 이것도 대단한 거야. 자, 그다음. 아이고 요거. 조국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감된다. 네. 구치소 확정 아직 안 됐다. 구치소가 어디 구치소로 갈까 지금 아직 정해질 않을 때 장소가. 그래서 빠르면 내일 수감되고 그다음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는 끝났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다음 그래도 큰 소리 치던데 요거 봐요. 조국 윤 탄핵안 표결 못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가 아니라 징역은 2년이지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에요. 그렇지 5년. 야, 끝난 거야 이제. 5년이면은 뭐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조국 거 또 하나 있는데, 자, 요거 봐요. 의원직 박탈당한 조국 뭐라겠어요? 더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예, 맑아집니다. 이게 감옥에 가면 햇빛을 못 받아서 얼굴이 굉장히 맑아져요. 맑아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러면 더러웠다는 얘기네 보니까. 지금은 더럽다는 얘기 아니요. 맑아져서 온다는 것은 뭐 깨끗해져서 온다는 거예요. 뭐야. 자, 어쨌든 간에 햇빛도 못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우리는 햇빛 타니까 지금, 거무스러게 보지만은 더 맑은 사람이 된다는 말, 이 자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 뭐, 깜빵 가는데 맑은 사람이 돼. 그러면 거기 가서 회개한다는 말도 있고, 뭐, 새롭게 된다는 거요, 뭐요. 지금은 더럽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뭘 돌아오기는. 자, 그 다음. 자, 됐어요? 이거 봐, 울고. 아니, 왜 남의 여자를 껴안고 울고 있어? 깜빵 가는데. 참 기가 막히지.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금 13,000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신데 빨리빨리 지금 전파해서 들어와 살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담화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열받는 거를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 한동훈 것도 보면 자, 한동훈이가 담화문 발표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사를 보라고. 기사. 한동훈 기사를 먼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동훈이가 열을 냈어요. 한동훈이가 이재명보다 조국보다 박찬대보다 무슨 박지원보다 하여튼 더 열을 내가지고 오늘 막 쌈박질나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거 이제 내가 그 영상까지 보여줄게요.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까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커지는 사태 압박에도 한동훈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킨다. 자기가 지금 오늘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친한 개들이 아직은 지금 보니까 똘똘 뭉쳤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킨다. 친한 개가 18명인데 어디서 지금 당 대표 노릇하려고 그래. 지금 중진들도 다 지금 완전히 한동훈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봐요. 또 오늘 이제 이걸, 자, 이거 봐요. 이거 봐. 한동훈 윤 내란죄 공범 군 통수권 내려놔야 탄핵뿐이다.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래. 지가 뭔데. 야, 지금 탄핵이 됐냐 아니면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이 됐냐. 지금 군 통수권을 내려놔. 지금 국방부에서도 현재 통수권자가 거기서 뭐 비상경영 반대하던 사람들도 보니까 현재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얘는 싸가지가 바가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군 통수권자 내려놔? 야, 비상계엄령에서 또 체포할까봐 겁나서 그러지. 에? 그거는 쇼 액션 취한 거야. 경고 주려고. 겁먹어가지고 왜 나를 체포하라겠습니까? 그래서 체포했냐? 안 했잖아. 의원식 체포했냐? 안 했잖아. 대통령이 또 그 말 한 적도 없어. 그거야 저기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쌍심지를 기더라니까. 내란죄? 이제는 내란죄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봐. 지금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거야. 내란죄. 그래서 통수권자도 내려고 내란죄라는 것을 지금 어디 판결했냐? 아니 이재명이는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얘는 지금 2심까지 받았는데도 당대표라고 너는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더라. 아니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벌써 형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줄줄이 아니 자 이런 모든 죄들을 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라고? 그런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려고 지금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었는데 어디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죄라는 거야. 자 그다음 그래서요 한동훈 윤내란 자백담하다 제명 출당 위한 윤리위를 소집한다. 이야. 자 친한계들 잘 들어요. 친한계들.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계 중에 여러분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지역구에서 다 친한계 자기 국민의힘이 누가 당선됐는지 친한계 누군지 여러분들 자유마을 대표들 각 지역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자유마을의 조직이 할 일이 대단한 겁니다. 자유마을 조직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방송 듣고 내일 하루 금요일 날 하루에 하루 그리고 토요일 날 5시에 표결하니까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한동훈 친한계들 지금 찬성 투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 찬성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키자. 이거 여러분 이거 사명감 갖고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 담화문을 딱 듣자마자 한동훈이가 뚜껑이 열리고 뒤집혀져 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 온 게 내란을 일으켰다고 자백을 했대. 자백. 나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이 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난 내란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아니 그것도 당 대표가 졌다고 소리를 한다니까. 아주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걸 보고도 친한계가 한동훈 편을 들었다. 당신들은 역사에 사라져요. 큰일 나. 빨리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을 거다 써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심판한다. 쓰라니까 여러분들. 얼른 써요. 지금 15,000명인데 왜 안 쓰고 난리야. 빨리빨리 써.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심판한다. 자 최강욱이 저기 80만 원 그 얘기를 누가 썼는데 최강욱이는 그 발언한 거 인턴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80만 원 벌금이고 인턴했다고 증명서 띄워준 거 요거는 작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된 거예요. 이미. 같은 건인데 증명서 띄워준 거는 징역 2년에 집행 8월에 징역 2년 국회의원 상실. 그다음에 말한 거 인턴했어요. 이렇게 인턴했어요. 증명서 떼줘. 말한 거는 80만 원 벌금. 자 그다음 빨리빨리. 자 그다음 한동훈 윤담아 내란 자백에 자백했다. 이 말 하니까 막 난리가 아수라장. 친윤계 고성 항의 그만하라. 아니 거기서 자기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0%인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선동질을 해. 내가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이 말 하자마자 막 여기서 막 고성이 오가고 반말을 막 하면서 너 내려와. 한동훈이 이 어린 놈이 왜 그래? 그랬더니 경어를 쓰시죠? 경어를 쓰시죠? 막 하면서 자 그 다음에요 또 계속 한동훈 윤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네. 참 해석이 이상하네. 똑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친윤, 발끈, 의총장, 아수라장. 그다음 한동훈, 윤 탄핵의 유일한 방법. 어허.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아니 누구 맘대로 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야 뭐야. 아니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절대 위헌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비상계엄령까지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뭘 안다고 까불어. 아니 대통령이 법의 전문가인데 그것도 몰라? 에? 이야, 윤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래. 이거 봐. 이거는 민주당보다 더 지독해.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런 인간을 대통령님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당대표까지 이렇게 오게 만드냐고 도대체. 대통령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 한동훈. 윤 다음하는 내란 자백 취지다.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다. 그 다음 한동훈 윤 내란 자백 국민 용납 못해. 친윤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줘봐. 영상. 한동훈 윤 내란죄 자백했다 발언에 나경원 너무 가벼워. 담아 곱씹어 보자. 자, 역시 이제 나경원 의원은 가만있어 올려놔. 나경원 의원은 참 이게 중진으로서 이게 정치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담화문 이제 그 나경원 의원도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있다가 내란죄는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제 28분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 담화문을 곱씹어 봐라. 이해가 된 거예요. 또 듣고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와 역시 대통령은 넓게 보는구나. 우리는 한 분야만 보지만은 그러니까 각 국무위원들도 보면은 자기 분야만 전공이지 대통령은 전체를 보잖아요. 그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세하게. 뭐 내란죄 같은 소리. 내란죄를 어디다가 지금 쓰려고 그래. 내자도 쓰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 자, 그 영상을 한번 봐봐요. 얘가 오늘 한동훈 자 위 좀 찾아봐. 아주 뭐 심각한 척 하는데 아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늘 의원총회에서 얘가 12.12 사태를 일으킨 게 똑같네 아주. 자 봐요. 들어봐요. 왜 안 들려 방송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왜 너한테 가르쳐줘? 아니 대통령이 무슨 당대표한테 보고하냐? 사전에 왜 알려주냐고 담화문을. 그리고 내용을 또 왜 안 알려주고 왜 알려줘? 웃기네 웃겨.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자, 그다음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뭘 아신 분 계셔? 없었죠? 자, 잘 들어봐요.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수도 변명하고 아니 설명을 자세히 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자세하게 그때는 짧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그래. 그게 남이 싫으면은 모든 게 싫은 거야. 바른 것 똑바른 것도 진실도 싫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 난 대통령이 싫어서 이게 맞는데 그래도 난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치사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내란을 자백했대. 또 사실상 내란을 자백 이 말 하니까 막 지금 여기저기 의총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쳤어. 봐봐.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봐. 당론으로서 조용히 해. 탄핵을 찬성하자.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려와. 막 소리 질러. 내려와. 나경원 의원도 저 뒤에서 야단치고 있죠? 사퇴하라고.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뭘 자백을 해?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체포 같은 소리가 완전네.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저분이 별 2개인데 말씀하세요. 뭔 일 할 것 같아?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어를 쓰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야, 참. 다시 한번 들어줘봐요. 열 받아. 여러분들 열 받아. 친한 게 똑바로 들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기자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처음부터 들어봐. 이제 내가 안 떠들을 테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저 소리 들으면 저거. 이철규 잘한다. 이철규 의원 잘한다. 저 배현진은 뭘 뒤리 돌아보고 있어 저거.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현지도 찬성은 되잖아.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주진이도 가만히 있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친한 게니까. 말씀하세요. 뭘 자백을 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원래 계엄 선포되면 정치인들 구금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해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그래, 잘해봐라. 자, 됐어요. 자, 여러분, 한동훈이가 난 저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정말 어리석고 저렇게 치졸하고, 아니 말도요, 여러분 이게 스피치를 보면은 너무 가냘프고 간사스럽고 말 솜씨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난 참. 아니 그 중진 의원들이 저 사람한테 끌려다녀? 말도 안 되죠. 자, 일단 정신들 여러분 똑바로 차리고, 이런 말을 내가 왜 들려주냐. 친한계가 지금 몇 명이 돌아왔느냐. 자, 친한계. 자, 친한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줘봐. 자, 여러분 잘 봐봐요. 탄핵. 헌재의 시간. 한 발 앞으로. 네. 여야 구인 완전체 만들기 공감한다. 자, 이건 다 여러분 가짜 뉴스로 잘 봐봐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탄핵됐다 이거 한마디로 탄핵, 헌재,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시간이 헌재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 한 발 앞으로. 그래서 9명 이제 재판관, 9명까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이제 9명까지. 자, 그다음 탄핵 표결 참여 여 의원 최소 22명. 22명이래요. 찬성은 8명. 이상 가능성 커졌다. 그러니까 구인이라는 것은 9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명 남았다 이거 1명. 그러니까 1명을 얘네들도 오늘 밤 내일
토요일 날 5시까지 한 명 만들기 얘네들 작전을 피겠다 이거요. 왜냐면은 이제 왜 9명이냐? 192석에서 한 명 조국이가 빠지잖아요. 그게 지금 8명이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8명 찬성 8명 이상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지금 191이니까 요거 뭐 199거든. 그게 한 명만 더 하면은 지금 이제 그런데 탄핵 표결에 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최소 22명이래요. 자, 그 인원 봐봐, 인원. 자, 크게 띄워봐, 크게. 투표는 참여하겠다는 거지. 자, 저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건 7명이 현재.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이, 안철수,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탄핵을 얘들은 찬성하겠다. 나는 7명. 네. 잘 들어요. 김상욱.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김상욱. 그 다음에 김예지. 이건 비례대표. 김예지는 지난번도 참석했어요. 참여했고, 김재섭. 이건 도봉갑. 너무나도 겁먹어가지고 이번에는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김재섭.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세 사람이 투표했거든요. 안철수 분당. 자, 안철수 분당이죠. 조경태는 부산 사하갑. 야, 조경태도 지난번에 돌아섰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안 부르겠대. 윤석열 씨래요, 이제. 아니, 도대체 자기 당의 대통령을, 그럼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진종우, 사격, 황제. 진종우도 지난번에 돌아섰는데, 이제는 탄핵하겠다. 이게 다 친한 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지아. 한지아도 마찬가지고. 자, 어디 배현진 어디 갔어? 배현진도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투표는 하는데 미정이래요. 탄핵 반대하겠다. 투표는 하는데 반대하겠다. 고동진. 탄핵 반대하겠대. 삼성 사장 출신. 고동진하고 박정호는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투표는 하되 반대표. 아,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반대하려면 뭐들 투표를 왜 해? 자, 그 다음에 찬반 아직 미정이다. 누구요, 이름이? 권영진, 김대식, 김성원, 김소희, 김태호 경남지사였던 배현진. 이번에 저기 당대표 선거에서 졌지요. 원내대표 나왔다가. 우재준, 유형은, 정성국이. 자, 그다음에 익명이 또 4명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 배현진도 공개적으로 저기 찬성한다고 신문에 났어 있다. 내가 배현진 저 신문 찾아봐. 배현진도 분명히 저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7명인데 지금 8명이 탄핵 찬성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배현진까지. 내가 분명히 그 기사를 내가 아까 찾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한지아, 진종호,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요 8명은 지금 대통령 탄핵 찬성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지금 8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8명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구에서 여기 선거구에서 자유마을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 전화를 하고 선거 사무실 찾아가든지 김재섭 봐요 민주당에서 막 찾아가가지고 죽인다고 하잖아. 손가락 자르겠다고 그러고 카타칼 갖다가 막 거기다가 겁을 주고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밖에는 국회의원들은 당락 결정이 지역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자유마을이 조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 저기 공개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들 한번 저기 신문 봐봐요. 계속 넘겨봐. 그다음 여기 봐요. 탄핵 표결 참여. 그다음에 이거 말고 기사 탄핵 이거 말고 탄핵 찬성. 아이 참나. 친한 개들 다 탄핵 찬성하겠다고 하는 기사 쭉 보이라니까. 그거 옆에 다 있었는데 어디 갔어? 자, 여기. 자, 올려. 국민의힘 진종호, 한지아도 탄핵 찬성표 던지기로.
이제 단 한 명 남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8명까지 했다는 얘기. 원래 자, 그다음에 또 조경태 윤씨 즉강 데려와야 대통령 호칭도 싫어. 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누구죠? 진종호, 한지아 기사로 나온 겁니다. 전부 다. 조경태, 그다음 안철수. 안철수 대통령 담화는 궤변 탄핵 찬성 뜻 변함 없어. 그다음 이건 말고 또 여기는 충남지사잖아. 배현진 거 띄우라니까. 배현진 거. 배현진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 아니요. 배현진 거 띄우라니까. 배현진. 에휴, 좀 아까 찾으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 담화문을 듣고 나서 빨리 올려봐. 뭐요? 자꾸 보이지만 말고 얼른 올리라니까. 자, 정말 기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 오세훈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한다. 자, 올려봐요. 뭐야 이게? 촛불행진 배현진 박정원 송파 사무처 찾아 탄핵 찬성 이건 아니지. 압박 집회한다. 배현진도 한다고 그랬어. 배현진도. 자, 됐어.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대통령 담화문을 한번 들어보고서 시간 좀 가더라도 우린 이거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13,000명 들어왔을 때 이 담화문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라고 했잖아. 나경원 의원이. 곱씹어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우리가 외쳤던 이 주사파들, 반국가 세력들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분은 역사상 없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싸운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할 때는 내가 올리라고 했잖아.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걸 잘 들어보시고 대통령 이건 천천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 자막 글씨가 크게 썼으니까 그냥 들으면은 이게 딱 꽂히지가 않거든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주여,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서 멈추도록 경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북한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북한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북한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님께 힘내시라고 격려의 큰 함성과 박수를 합시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이더라도 긴 시간이지만 우리 대통령님의 그 연설 하나하나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나라가 다 무너졌다, 전체가 다 무너졌다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 담화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은 몰랐으니까 대통령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계엄령을 했냐, 왜 뭐 이렇게 폭동을 했냐, 왜 군인들을 투입을 시켰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안 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1년 2년 가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그대로 미군 철수 들어가고 그대로 연방제 통일 가고 여러분 정신 차려. 대기업이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재명입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님이 그나마 지금까지 6년 동안 외치고 외쳐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대통령이 계속 우리가 이거를 외쳐주니까 살피고 또 살펴보니까 국정을 운영해 보니까 이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광훈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목사님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의 희생이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희생으로 던져서 그동안 전광훈 목사님이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진한 것처럼 얼마나 모진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정말 특히 같은 동료 목사들한테도.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외쳐주시니까 첫째는 전광훈 목사님이 맞았다 이거야. 그럼 목사들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맞았네. 대통령이 조목조목 다 무너진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야당이 192석을 차지했으니 이걸 가지고 다 대통령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고 하는 것마다 다 브레이크 걸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까지 다 삭감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탄핵 표결에 들어갈 때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 이게 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8명이 확정됐어. 그러면 이게 1명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물론 뭐 헌재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지만은 그래도 직무정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이에 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도 대통령이 이렇게 결사항전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28분 동안 메시지를 또 내셨는데 국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걸 가지고 쟤네들은 더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이가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광화문 세력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통일당이 친한 개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명단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친한계 명단을 한번 띄워주시라고. 친한계 명단 그거 말고 따로 만들어준 거 있잖아. 친한계 명단 따로 만들어준 거. 아이 참나 정말 빨리빨리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지역구. 그래 지역구 다 넣었어. 자 좋아. 자 목사님과 한번 크게 띄워봐요. 이게 지역구가 중요한 겁니다. 곽규택 부산 서구 동구, 김상옥은 울산 남구 갑, 김성원 이 사람은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을, 김영동. 자 수덕 여러분들 각자 자기 지역 나올 거 아닙니까? 자유마을 여기 실행위원장들 자유마을 대표가 여러분 어떻게 내일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결판이 난다는 게 누가 해줄 사람도 없어. 이거는 이번에 이제 담화문을 또 발표했기 때문에 얘들이 돌이킨 애들이 지난번도 원래 탄핵 찬성하려고 했던 애들이요. 그런데 이번 당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싫지만 당론을 따라준 거거든요. 그래도 3명 가서 투표했잖아요. 찬성표 던지고. 근데 이번에는 당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되겠다고 떠들어대니까 이 미쳐서. 그러니까 친한 개들이 지금 뒤집어질 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끝장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피땀 흘려 지금까지 온 거를 대통령까지 이제 감동이 되셔서 대통령까지 광화문의 소리를 들으셔서 진짜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게 다 무너졌고 특별히 부정선거 선관위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경고성으로 하고 선관위를 또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면 우리 끝장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역구를 얘기할 때 얘들이 지금 계엄령 해제 찬성한 애들이거든. 여기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거 당신들 말이야 국민의 힘인데 대통령이 뭔 죄가 있냐, 뭔 탄핵을 한다고 찬성을 하냐.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 설상가상 대통령이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잖아. 한동훈이가 되냐? 이걸 강조해 줘야 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둘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둘로 놨을 때 그러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지금은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붙잡고 늘어지라 이거요. 뭐 협박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걸 애원하라 이거. 이재명은 미군 철수 아니냐, 연방제 통일 아니냐, 대기업 해체 아니냐 이러면서
지역구 저 곽규택, 김상욱 저런 의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목매달아야지 어떡합니까? 목매달아 애원을 하란 말이에요. 눈물로 호소하든지. 에? 이거 안 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불러줄 때 빨리 다 적고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있는 자유마을 대표들, 자유마을 식구들, 자유마을 회원들이 실행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선거구 여기 집을 가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가든지 우리 조직표를 갖고 가시란 말이야. 2만 명 3만 명을 얘네들이 목숨 걸고 당신들 지지할 테니 이번에 이거 반대해라. 어? 탄핵 반대해라. 투표장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여러분 못합니까? 지역구의 말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거구의 국민들의 말은 목숨처럼 여기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곽규택부터. 곽규택 부산 서구 동구, 네. 김상욱 울산 남구 갑, 김성원이는 동두천 양주 이어천, 네. 김용동이는 안동 이해천, 네. 박수민 요건 이제 끝났습니다. 서울 강남 을이에요. 네. 여기서 반대하면 됩니까? 박정아 강원 원주시 갑입니다. 갑. 박정훈이는 송파구 갑이에요. 예. 요것도 끝입니다. 서범수 울산 울주, 신성범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네. 우재준 대구 북구갑 요것도 끝이죠. 네. 장동혁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네. 정성국이는 부산 진구 갑, 네. 정연옥은 수영구, 조경태 사하구 을이에요. 갑이 네. 아니고 주진우 해운대구 갑, 한지아는 비례대표입니다. 자, 요 사람들 16명은 해제 찬성한 사람들보다도 이번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표. 반대할지 찬성할지는 몰라. 하여튼간 투표장 가서 투표는 하겠다 이거야. 요 사람 16명.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누구요? 탄핵 찬성하겠다는 사람. 탄핵 찬성을 한다는 거, 요 사람들은. 김예진은 이제 결정된 거고. 장애자 비례대표죠. 그렇죠. 지역구 없어요.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6선인데 이제 아마 그만하려는가 보다요. 네. 한지아도 비례대표고요. 진정우는 총 쏟아왔죠. 권총 비례대표입니다. 요 사람들은 찬성표를 하겠다는 던진다. 거예요. 여기도 찬성표인데 여기 안철수도. 요거는 이제 저거는 이제 친한이고 요거는 비친한. 그 다음에 안철수 찬성표 던진다는 거예요. 안철수 성남시 분당구 갑. 그 다음에 김상욱인 울산 남구 갑. 요 둘도 끝입니다.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자,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지금 7명은 찬성표를 던진다니까 여기 찬성표 던지는 사람들을 바꿔야 돼. 생각을. 김재섭, 김상욱, 안철수,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진종호. 요거는 뭐 지금 다 지금 보니까 아주 한동훈의 아주 사람 중에 사람이 한동훈이가 다 부른 사람들이네 보니까. 지금 카톡방에 예. 조나단 선지자한테도 왔는데 요렇게 누가 잘 만들었어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 사람 번호에다가 이 의원 번호로다가 바로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다운해서 줄 테니까 그냥 뭐 번호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만 누르면 색깔도 다 구분해 놨어요. 반대하겠다는 요 친한파 16 이런 식으로 그래 해놨으니까 지금 단체 카톡방에 말 돌고 있을 거예요. 그 번호만 김재수비 딱 누르면 김재수비 전화번호에 문자가 바로 갑니다. 보내기만 누르면 돼요. 자, 요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부정선거. 자, 그거 놔두고 부정선거. 지금 대통령이 그 연설 가운데 중간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공개 못한 비밀 폭로를 오늘 한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자세하게. 그때 결국은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비상계엄령 설포할 때 목적은
결국은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이제 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부정선거 오늘 기사를 오늘 이제 그 투표기 그거를 제작한 업체 대표가 오늘 폭로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데는 몰라도 선관위가 무너졌다는 게 너무 울분이 터졌고 국민들의 주권을 완전히 다 정말 한마디로 얘들 손안에서 이용만 당했다. 이거 대통령이 그냥 이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윤 대통령이 자 한번 기사 보세요. 윤 대통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하대요.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에 자 그다음에 긴급 담화 부정선거 이후로 작년 10월 선관위에 전산망 해킹 허점 노출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부정 작년 들었다 10월.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그다 해킹. 자, 그다음에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너무 아주 쉬운 1, 2, 3, 4번 같은 5번 그런 같은. 번호더라. 자, 그다음. 자, 이제 드디어 잘 들으세요. 제작. 자, 이제 개표기 제작한 업체 사장이 유재화입니다. 자, 유재화 대표가 폭로를 했는데 뭐라고 폭로를 했느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난 뭐 확인 안 했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1시간 전에 떴어요. 1시간 전에. 유재화 대표. 이건 맞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유재화 대표 폭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국가정보원장이었죠. 네. 부정 개표기를 제작 주문했다. 야, 아니 개표기를 제작 주문하는데 왜 부정할 수 있는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개표를 다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주문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나? 여기 유재화 대표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여기 김대중, 이해찬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했다. 네. 유재화 대표 폭로. 네. 요게 200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2003년 부정 개표기 제작 납품을 했는데 저걸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저 회사가 없어졌고 저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보도. 자, 일단은 그것만 읽어주세요. 김대중, 이해찬이 신건. 아니 어쨌든 유재화 대표가 부정선거 개표기를 제작 주문을 했다는. 왜 저 사람은 죽었잖아. 또 한 사람은 아니 이해찬 어떻게 부정 개표기 제작을 해달라고 주문하냐 이거야. 자, 그 다음 또 일단 읽고서 해보세요. 그 다음 대중 DJ 이해찬이 부정 개표기를 제작했다. 선관위 뇌물 로비 업체 대표 폭로. 내려봐 거기 아까 여기 밑에 그렇지 거기. 선관위 뇌물 로비 업체 대표 관우정보거든요.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했다. 자, 수사 묵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오늘 기사에 나왔다니까요. 오늘 기사입니다. 자, 거기 내려봐요. 이 사람들 얼굴 좀 봐봐요. 김대중, 이해찬이고요. 박지원, 그다음에 신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사를 한번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자, 요겁니다. 김대중, 이해찬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했다. 자, 오늘 뜬 기사인데 뭐라 하겠느냐 내려봐요. 아까 찍은데 여기서부터 크게 올려봐. 크게.
자, 한번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이라는 충격적 증언이 공개돼 네.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 12일입니다. 어제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보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유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네.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네. 부정 전자 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 드러났다.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대표는 네.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뇌물만 처벌받았어요.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을 했다. 유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럼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렇게 됐으면 이게 사실이네. 뇌물을 주고받은 거는 처벌을 받았는데 네. 그 조사 과정에 왜 뇌물 줬냐 받았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억울하죠. 자기는 뇌물 준 걸 까발렸으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박지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부정선거. 이렇게 부정선거 개표기 조작할 수 있는 기계를 납품해달라고 납품했다. 이 사람 살아있나 지금? 참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다시 스카이델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과 수사 이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징역형까지 받았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포렌식도 지금 뭐 거의 마쳤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정말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누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우리는 왜 자유통일당은 왜 빵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격을 먹고 이 폭로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번에 탄핵 표결에 저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8명 9명이 들어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아까 지금 다 지금 명단 준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이것만 우리가 이번 막아내면 이번만 막아나면 두 번째 이제 탄핵 부결돼 버리면은 이제 또 3차 또 하나 이게 안 되겠지. 그 안에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이번에 탄핵 가결되면은 여러분들 직무정지가 된다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우리가 이걸 이겨서 일주일 안에 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토요일 날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나오는 게 또 중요하고 1000만 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맞서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믿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토요일 날 지난번보다 1000만 명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1000배는 더 나와야 돼. 대통령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30분 동안 이렇게 해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서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바뀌었을 거예요, 많이.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이는 더 큰 소리 치고 오세훈 시장도 탄핵한다는 거 이제. 자, 오세훈가 한번 띄워봐.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어.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시장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 탄핵은 왜 하겠어?
다 자기네들이 이제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기회는 왔다. 자,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오세훈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 소추 당론으로 해야 한다. 당론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어저께까지는 또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담화문 발표하는 걸 보더니 오세훈이 헷가닥했어요 또.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 당론으로 해라는 거예요. 또 당론. 이게 당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당론으로 선포했잖아. 당론으로 선포를 했고 찬성한다. 탄핵. 아까 미쳐서 날뛰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오늘 지금 소집해가지고 오늘 뭐 결론이 안 난다고 하지만은 거기 누가 지금 대통령 지금 탈당시키고 제명하겠다. 이거하고 또 탄핵하고는 또 달라요. 탈당하고 제명, 아이고 탈당 좀 시켜라 그러면 제발 자유통일당으로 오게.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방송도 중요하고 전 목사님 내일 오전 집회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빨리 쟤들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찬성표 던진다고 한 사람들 빨리 바뀌어야 돼. 요거를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못 해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되면은. 그 토요일 날 우리가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만 막아주면 또 일주일 벌잖아. 쟤들 또 토요일 날 또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한대요. 될 때까지. 그게 일주일 벌을 때 그때서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빨리 부정선거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USB를 까든지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말밖에 없어요. 대통령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몇 표만 더 넘어가면 끝나는데 지금 대통령이 우리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전광훈 목사님 외친 대로 함께 대통령도 함께 가겠다. 진짜 국가가 다 전체가 무너졌다. 이거를 완전히 대통령이 선포를 해줬는데 우리가 힘써서 지켜줘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막아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들 빨리빨리 힘써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제발 당신들이 죽는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끝난다. 오세훈 시장 왜 이렇게 헷가닥하고 있어? 그 다음에 충남 도지사 봐봐. 충남 이거 봐요.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전원 단합해 탄핵 표결해야 한다. 이 사람도 엊그제까지는 대통령 편들더니 왜 갑자기 또 뒤집어진 거야 도대체? 에?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기사들을 너무 많은데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담화문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국일은 날라갔고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걸고 아마 이제 전광훈 목사님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기사들을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이 정도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셨다. 이게 중요하고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제 탄핵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탄핵을 막는 일은 저 찬성표 던진다는 사람들 오늘 8명 이 사람들을 바꾸고 또 표결에 참석 못하도록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아까 권성동 지금 그 원내대표 새로 신임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한동훈이가.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권성동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네. 내란 일반 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이 당론이다. 당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대통령 탄핵은 안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당론 요거는 이제 모두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거로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대통령 탄핵은 없네. 여기 내용이. 자, 그 다음 대통령 탄핵은 없어.
당론으로 이게 결정해야지. 왜냐면 아까 지금 당대표가 당론이다,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광화문의 메시지를 그대로 대통령이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6년 동안 외친 내용, 간첩들, 정말 부정선거, 이거를 지금까지 외친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야. 거기에 이제 더 플러스 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거기다 써요. 목숨 걸고 대통령을 지키자. 지금 여러분들 이 밤에 10,000명이 지금 확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대통령이 계속 봤을 거다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제 저녁 것도 보니까 지금 전광훈 TV만 저녁 방송에 8만 명 봤더라고. 8만 명. 너만 몰라도 보고. 그래서 거의 10만 명 본 거예요 이게 저녁 방송. 그게 그때는 뭐 3만 명 4만 명 넘기기도 힘들었는데 세상에 지금은요 자고 일어나면 5만 명이야. 자, 그래서 정말 이 방송 전광훈 TV 저녁 방송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제도 13,000, 4,000명 들어왔는데.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빠져서 그런지 너무 감사한데 슈퍼챗을 아직도 안 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슈퍼챗을 한 번씩 다 보내주시고. 전광훈 목사님 이거 일하는데 다 돈이요 돈.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끝나니까 이게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잖아요.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6년 동안 했으니 2천억 이상을 지금 썼는데 지금 이제 돈이 떨어질 때가 되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면 이것이 여러분 힘이 돼서 내일 모레 또 토요 집회하려면 매덕 들어갈 텐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주 중요한 문재인 거 하나만 해봐요. 문재인이가 오늘 담화문을 보더니 얘는 할 때마다 문재인이가 떠드는 거요. 문재인이 뭐라고 떠들었나 봐요. 문재인 세계가 주시하는 경악스러운 상황.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아니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하나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빨리 끝내고 빨리 탄핵시키라고 문재인이가 부채질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신영복을 존경하고 간첩짓을 아주 북한에서 최고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윤희상을 여기 데려와 시체 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참배하는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온다니까.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탄핵 가결을 하고 왜 저 한동훈이가 떠드냐고. 한동훈이가 도대체가 정말 한동훈이가 뭔데 대통령을 자기가 당론으로 지금 탄핵한다고 그러고 제명한다고 그러고 출당시킨다고 그러고 내란죄라고 그러고. 한동훈이가 지금 역적 중에 역적이라니까. 에? 친한 개들 정신 차려. 장동혁 정신 차리라니까. 아니 사격선수 진종호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당신 금메달 따고 하는데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 던진다고 떠드냐고. 에? 김재섭 뭐가 무서워가지고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러고. 한지야 뭐 하는 거야. 김혜지 당신은 말이야 동성혼도 발의한 사람 아니야. 동성혼 법도 발의한 사람 아니야. 안철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안철수는 왜 안철수는 여기 지금 조경태 아주 이제 대통령이라고도 왔는데 자기는 그럼 완전히 민주당 닮은 거야. 국민의힘에서 나가.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해결 못하면은 우리도 그날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 우리도 다 탄핵이요.
우리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거는 꼭 목숨 걸고 요것만큼은 막자 이거요. 이번 주 탄핵만큼은 막자. 그러려면 일단 또 우리가 광화문에 1000만 명 나와줘야 되고, 빨리빨리 오늘부터 하루 종일 저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경태, 또 이런 물러 김상옥, 조경태, 진종호, 누구 있어 또? 이 사람들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안철수가 문제입니다. 안철수. 도대체 이런 나라라서 여러분 봐요. 이거 봐. 문재인이가 지금 얼마나 춤추냐고. 문재인이가 그러면 살아서 이거 재판도 안 받고 말이야. 구속도 안 되고 뭐 되겠어요? 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통령 하냐고.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김명호 목사님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이번 토요일 날 정말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가 아니고 1시입니다. 1시.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이번엔 정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회에도 국민의힘도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윤 대통령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 집회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제 내일 국민대회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이렇게 10,000명이 넘도록 많은 애국자들이 헌신하고 동참했습니다. 담잠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